중고사의 치트키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8% 상승에 이미 잔뜩 기대가 많고 출발했는데 오늘 상승세가 굉장히 두텁네요. 치트키 통해서 종목들의 힌트 하나씩 발굴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또 이렇게 올라줄 때 한 번에 오르면 네. 내가 좀 잡았어야 하는데라는 아쉬움이 커지고 그런 장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치트키 힌트를 통해서 미리미리 좀 준비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치트키 섹터 힌트 4가지 좀 보도록 할게요. 미국 생산 거점, 중국 배제, 그리고 오늘 나스닥 상장 예정인 스페이스X와 AI 이렇게 4개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아마 예상하실 것 같은데요. 섹터 태양광 쪽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태양광에서 어떤 종목일지 치트키의 포인트 하나씩 열어볼게요. 첫 번째로는 스페이스X 관련한 이야기네요. 어떤 부분들 저희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스페이스X에 대한 상장, 사실 시장에서 봤을 때는 수급 블랙홀에 대한 좀 부담감이 있었던 건 사실이긴 하지만 그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관련돼서 여러 가지 공급에 대한 모멘텀을 갖고 갈 수 있는 기업들인데 최근 스피어 같은 경우에도 특수학금 관련돼서 이제 고객사, 밸류체인으로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페이스X의 앞으로 밸류체인 합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1조 원 이상 규모의 이제 스페이스X 쪽으로의 공급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이제 제가 재료를 이야기하면 노출이 될까봐 일단은 공급에 대한 모멘텀을 좀 갖고 있다라는 부분이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고요. 스페이스X 상장이 되고 나면 이제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세로닉 효과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받아갈까봐 우려할 수는 있겠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적인 요소로 지금 작용이 되는 부분이고 오히려 세럼보다는 혹시라도 주가가 눌린다고 하더라도 그 밖에 모멘텀이 더 많기 때문에 플러스적인 요인으로 세럼보다는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가장 좀 가까이 있는 일정인 스페이스X 관련된 모멘텀을 받아갈 수 있는 기업이라는 거 포인트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IPO 대여였던 스페이스X가 2030년 초까지 100기가와트의 태양광 데이터 센터를 우주에 쏘아 보내겠다 이런 목표를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 주신 차익 매물이 쏟아진다면 이 태양광 안에서도 좀 저점 매수할 만한 종목들 잘 공략해 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럼 두 번째 만나보겠습니다. 반사수혜. 여기서는 좀 어떤 포인트 가져갈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태양광 안에서 이 폴리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중국 주도 하에 있었던 시장이다라는 부분들이 있을 정도로 좀 불편함이 항상 있었고 관련된 종목군들도 공급 과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주가 부침이 좀 꽤 긴 시간 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다 최근에는 이제 시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미국도 지금 그 관련된 종목군들이 태양광주들이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었거든요. 최근 들어서까지.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 특히 미국 쪽에 생산 거점을 갖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과도하게 많이 빠졌다. 여기에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미국 쪽에 거점이 있는 기업들은 반사수혜에 대한 이야기, 스토리도 탄탄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좀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와 분석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 관련된 반사수혜 기대감,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설치량이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봤을 때는 우리는 이쪽 시장에 대한 부분들, 처음에는 지정학적 리스크로 좀 출발을 했었죠. 그러면서 신재생 쪽 에너지 봐야 된다는 이야기로 출발을 했지만 탄탄한 스토리가 주가의 추가적인 상방을 열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일단 두 번째 키워드는 반사수혜로 잡아봤습니다. 네, 중국과 미국 사이의 갈등이 불거질수록 거기에 대한 반사 수혜까지 받아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두 번째 포인트 잡아봤고요. 세 번째 열어보겠습니다. 쇼티지. 요즘 이 쇼티지라는 단어만 붙으면 막 열과 성이 막 올라온단 말이에요. 흥분되거든요. 이 쇼티지 어떤 포인트일까요? 네, 일단 전력 쇼티지를 그러니까 네. 결국 에너지 쇼티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AI 관련된, AI에서 촉발된 이 AI 쇼티지, 전력 쇼티지, 에너지 쇼티지는 우리가 이번에 엘니뇨랑도 좀 연결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전력이 더 필요한, 에너지가 필요한 부분들 지정학적 리스크를 통해서도 계속적으로 확인이 되었고, 그렇게 되면 이 쇼티지에 따른 생산 물량이 좀 많은 기업들이 이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 태양광의 채택 속도도 더
더욱더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런 공장을 증설했거나 그런 부분들이 결국 효과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업들이 나중에는 실적까지도 더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쇼티지에 대한 수혜를 보려면 결국 증설을 했거나 그리고 고객사가 여러 가지 물량들이 이제 앞으로 요구를 하게 됐을 때 바로바로 피드백이 가능한 기업이 더 좋은 성과를 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해서 제가 쇼티지란 단어를 좀 자극적으로 한번 넣어봤고요. 이러한 모멘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 전력에 대한 수요가 올라갈수록 같이 수혜를 볼 수 있고 또 이 기업 선제적으로 증설에 대한 부분들을 더욱더 공격적으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물량에 대한 실적 기대감까지 가져갈 수 있다는 게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쇼티지라는 키워드가 가져오는 주가의 파격적인 상승은 이미 반도체 안에서 저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쇼티지 수혜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대표님 종목이 뭔가요? 네, OCI 홀딩스입니다. OCI 홀딩스 오늘도 잘 가죠? 네, 오늘도 시세는 좀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오늘 반등이 강하게 나오는 종목들이 좀 많다 보니까 저도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여러 가지 고민이 깊어지긴 했습니다만 일단 스페이스 X라는 그 일정에 대한 모멘텀도 한번 우리는 볼 수가 있고 또 추가적으로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태양광, 신재생 쪽에 이번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나고 나서 혹시라도 뭐 종전되면 이 모멘텀이 깨지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구조적인 성장 국면에 확실하게 들어갔다라는 점 그리고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생산 거점 이런 모멘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좀 최근 들어서 과도하게 빠졌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의 상승세가 나옴으로써 21선을 좀 강하게 돌파를 해주는 모습이었고요. 추세 자체가 좀 빠르게 돌릴 수 있는 위치적인 기술적인 부분들도 미루어 봤을 때는 저는 지금 구간에서는 오히려 윗꼬리가 좀 달렸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최근 수급을 본다 하더라도 기관 쪽의 수급들이 좀 많이 붙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줍니다. 그래서 기관이라든지 수급적인 모멘텀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는 지난 5월 27일에 41만 4천 원에 도달을 했었는데 40만 원으로 목표가는 다시 한번 힘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하락이 나왔을 때 그래도 지지를 받았던 가격 라인 부근입니다. 22만 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워낙 다 캐펙스 투자에 눈을 뜨고 있는 상황이고 에너지 가뭄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뭐 최근에 SK랑 KKR의 신재생 에너지 합작법인 얘기들로 또 뜨겁게 주목받기도 했으니까요. OCI 홀딩스로 태양광 섹터 안에서 첫 번째 받아봅니다. 자, 두 번째 섹터 한번 공략해 봐야겠죠. 두 번째는 힌트 4가지 열어볼게요. 슈퍼사이클, 그리고 방한 예정인 샘 알트먼, 소부장, 그리고 버블론입니다. 섹터 힌트 엽니다. 반도체 쪽에서 저희 찾아보도록 할 텐데 반도체 결국은 이제 이 시장에서 빠뜨릴 수 없는 쪽이 됐어요. 고객사 확보부터 첫 번째 포인트 열어보겠습니다. 얘기해 주시죠. 저는 반도체를 보면서 네. 물론 우리가 좋은 거를 너무 잘 알고 있고 이 수요가 계속적으로 폭발하고 있다는 건 알고는 있었지만 소부장 쪽이 또 이렇게까지 강하게 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반도체 쪽은 이제 놓치고 갈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더욱더 명확하게 드는 것 같습니다. HPSP도 오늘 상한가, 뭐 원익 IPS 그러니까요. 상한가 가는데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도 매력도가 많습니다. 고객사 확보라는 포인트를 처음으로 좀 잡아봤는데요. 이 회사가 삼성전자양으로는 확실히 고객사를 탄탄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마이크론과 그리고 SK 하이닉스에 대한 고객사를 품는 게 좀 시간이 딜레이 됐고 중간중간 테스트를 진행한다라는 이야기는 있었지만 명료하게 딱 나오는 게 없었어요. 이제 우리가 다 고객사로 품고 간다. 그래서 시장은 이 부분을 기다렸고 살짝 딜레이 되는 부분에 실망감을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만 결국 이 부분이 다 통과가 됐습니다. 3사 다 네. 합니까? 그래서 3사를 다 품게 되었고요. 그렇게 되면 3사 관련돼서 앞으로 수주에 대한 모멘텀도 세 곳에서 다 받을 수 있고 혹시라도 삼성전자보다 뭐 SK 하이닉스가 속도가 빠르다. 그럼 그쪽 모멘텀도 가져갈 수 있고요.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것보다 고객사를 다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이 채워졌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로 보고 있습니다. 네, 메모리 3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까지 다 품게 됐다. 이 종목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결국은 새 기업의 선택을 받았다라는 거는 그만큼의 기술력을 입증했다라는 거잖아요. 두 번째 포인트, 기술력 부각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일단 기술력에 대한 부분은 원래 이 회사가 테스트 장비 기업인데 디램, 네. 범용 디램 쪽의 장비를 원래는 사업을 영위를 하다가 최근에 이제 HBM 관련된 테스트 장비 쪽으로 이제
출사표를 던진 거죠. 오. 시간은 좀 되기는 했는데 그래서 그와 관련된 실적이 빨리 잡히지 않아서 한때는 급락을 또 맞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HBM4 시장이 본격적으로 도래를 했고요. 또 증설에 대한 부분들을 더 빠르게 밀어 나가고 있는 메모리 기업들이기 때문에 HBM 관련된 수주가 이제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테스트 쪽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테스트 기업들이 많기는 하지만 이 회사가 갖고 있는 또 기술력 같은 경우에는 HBM을 쌓는 이 과정 속에서 결국엔 수율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막바지에 테스트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다 테스트를 하면서 짚고 가기 때문에 혹시라도 중간에 잘못되거나 하는 일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적인 부분,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확 마진이 더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메모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 회사의 테스트 능력을 굉장히 높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관련돼서 기술력에 대한 부분들도 앞으로 더 부각받을 수 있다라는 의견 드려봅니다. 너무 큰 힌트를 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패키징의 HBM 쪽 약간 후공정 라인일 것 같은데 저희 어제 6월 수출에서도 확인했었죠. 7월에 공개될 실적들 더욱더 부각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기업의 실적 모멘텀은 어떻습니까, 의원님? 네, 너무 대표님. 티가 난 것 같은데 일단 실적입니다. 실적은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제 HBM4 관련돼서 수주 모멘텀들을 받는 기업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수주가 나올 수 있는 구간에 역시나 마찬가지로 진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수주 모멘텀을 안고 이 회사가 좀 말도 많고 탈도 많았어요. 큐브 프로브 관련돼서 자꾸 미뤄지는 부분들 그리고 미뤄지면 당연히 실적 기대감이 확 줄어드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와 관련돼서 시장에 우려의 시선이 있었는데 이번에 고객사도 확대했고 또 이 부분이 결국에는 실적 기대감을 키워갈 수 있는 상황이어서 저는 하반기에는 더 좋은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날아갈 일만 남은 것 같아요. 날개단 이 종목, 반도체 쪽에서 어떤 종목인가요? 네, 티가 많이 났습니다. 테크윙이에요. 테크윙, 네. 얼만큼 날아갈 수 있을까요? 네, 좀 날아가기를 바라면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테크윙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엔 최근에 74,000원의 고점이 형성이 됐는데 요즘 뭐 신고가를 쓰는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저도 테크윙 같은 경우엔 8만 원까지 한번 우리가 좀 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고요. 손저가 같은 경우에는 53,000원으로 좀 제시를 해드립니다. 일단 53,000원의 가격 라인이 21선을 좀 깨지 않는, 훼손하지 않는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손절선은 53,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크윙의 가격 전략까지 받아봤습니다. 대표님, APR 간단하게 점검 좀 해보고 갈게요. 뭐 미국에서 올리브영 1호점이 그렇게 잘 팔리고 있다고 하는데 APR 앞으로의 가격 전략 그동안 받았었던 대로 쭉 홀딩하면 될까요? 네, APR은 오늘 1.7% 빠지니까 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반도체 쪽이 또 워낙 강했고 그동안 시장 변동성에 잘 버텨줬다라는 부분들을 다시 상기하시면서 혹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추가 탄력을 좀 노려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2분기 실적 여전히 잘 나올 것 같고요. 영업이익률도 계속적으로 키워가는 기업입니다. 북미 시장, 일본 시장을 또 넘어서 유럽 시장까지도 공략을 하고 있고 코스트코라던가 타겟이라던가 지금 또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오프라인 시장에서도 좀 성장성을 더 보일 수 있는 예전엔 좀 온라인 중심이었다가 오프라인 시장에 대한 모멘텀도 받아갈 수 있고요. 미용 의료기기 관련돼서도 좋긴 하지만 이제 병원 쪽까지도 진출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모멘텀이 기다리고 있고 실적 기반 변동성에도 괜찮은 종목이다. 그래서 APR은 저는 보유 전략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홀딩 의견으로 긍정적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24거래일 만에 매도를 제치고 25거래일 만에 드디어 우리 시장을 2조 원 넘게 사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도 이 수급이 이어질진 모르겠지만 확실히 희망찬 분위기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지스탁의 이지은 대표와 함께했고요. 저희는 마감 전략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